주개미치다의 이양희입니다. 오늘도요 주말 라이브 대신에 간단하게 오늘 장 마감한 시장 정리하면서 영상으로 업로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우지수와 S&P500 나스닥이요 소폭 상승했죠. 뭐 강보합이라는 표현이 정확한데요. 어찌되었건 5주 만에 소폭 반등하면서 다우지수가 1.2%, S&P500이 0.5%, 나스닥이 0.2%한 주간의 기록으로 일단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요 오늘 하루의 주가의 움직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간 단위를 보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조금 아주 조금 상승한 채 이번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만 보면은요 10년물은 소폭 상승했고요. 금은 소폭 하락하고 미국 달러 가치도 조금은 상승한 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10년물, 2년물 모두 주가도 큰 움직임이 없었고 금리도 움직임이 없었죠. 금리는 그나마 조금 내리면서 이번 한 주간 마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리가 하락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후퇴 리세션의 우려감이 지금 반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무조건 내려간다고 해서 좋은 시장은 지금 아니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오늘 하루의 섹터별 움직임이 보겠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이미소비재 오늘 뭐 테슬라가 좀 반등했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기술주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술주도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좀 반등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한 주간의 움직임도 보면 꾸준하게 매운 것들이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건 오늘 하루의 움직임 전체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테슬라의 반등, 메타의 반등 정도가 눈에 띄겠죠. 그동안 잘 나가던 벅스에스가 한 이틀 정도 쉬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금융주 중에서는 JP모건이 상당히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번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특히 애플이 조금 그나마 좀 빅7 중에서 좀 반등했고요. 팔란티아가 5% 정도 반등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3.9%, 버크셔가 이 정도가 1.4% 정도 반등했고요. 보험주 중에서는 생명보험의 쪽이라 볼 수 있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5.7%나 반등을 했고요. 에너지주가 강세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보겠습니다. 나이키입니다. 나이키는 어제 새벽에도 전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매출이 워낙 부진했죠. 마이너스 17%. 그리고 특히 그 당시에는 조금 플러스했다가 마이너스도 흘러내게 하는데 결국 어닝콜 통해서 결정적인 내용은 딱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번 현재 진행되는 분기의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12% 정도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12% 정도 마이너스 정도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발표는 10%대 중반대라면서 눈높이를 더 낮췄고요. 그리고 턴어라운드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52주 최저가까지 오늘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목표 주가가 최소한요 오늘 하루짜리인데요 최소한 8군데 9군데 목표 주가 줄 하향했습니다. 의외인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저께 저희가 새벽에 방송할 때마다도 반등했었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8%까지 오늘 떨어졌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의 자신감은 필요했고 회사 측에서 얘기했는데 월가에서는 이건 마진율이 좀 부족하다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 일부 재고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38.4%의 마진율을 기대했었는데 오늘 발표한 거 기대해가는 것이 37% 가이던스의 37% 배경했고 바로 이 부분이 마진의 압박, 재고 증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 쑥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였고요. 바로 요거가 보여드린 건 어떻게 마진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심각하지 못 봤는데 월가에서는 심각하게 봤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올린 것도 한 4군데 정도 올렸지만 목표 주가가 또 내린 것도 마찬가지 3군데나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로젠블랙 같은 경우는 250에서 200으로 많이 내려놨죠. 이런 것들이 오늘 하루짜리인데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징주 중에서는 오늘 보잉의 상승과 그리고 로키드 마틴의 하락이 오늘 가장 특징적인 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재 중에서는 여기 혹시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F47이라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최고의 스텔스기는 F35잖아요. 근데 오늘 F47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F35의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이번엔 보잉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왜 47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47번째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F47로 명명한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아직 멀었죠. 계획하고 아직 조감도 정도 나온 상태인데요.
좀 중국과 뭐 대응하기 위해서 흔히 해서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주 계약자가 지금 보잉이 될 것이다 얘기 나오면서 보잉은 올라가고 록히드 마틴은 떨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전반적인 나중에 또 자세히 보시겠고요. 번역기 돌려놓은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계약은 약 2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말씀드렸다시피 47대 대통령의 이름 순서를 따서 F-47로 영명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잉 같은 경우는 오늘 3% 정도 올라갔고요. 반대로 록히드 마틴은 5%가 오늘 떨어지는 상대적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은 맥세븐의 움직이는데요. 맥세븐이 큰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오늘 보시면 맥세븐이 전체적인 지수 ETF 맥7이죠. 맥스 ETF 많이들 아실 텐데요. 1.3% 올라갔고 테슬라가 5% 반등하면서 주도했고요. 엔비디아 오늘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맥스 ETF는 오늘 이런 그림. 그래도 이번 주에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주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면 4월 2일 날 시작된다는 소위 관세, 보편적 관세를 앞두고 아직까지 뭐 주가는 그나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한 주에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의견 월가의 시각 두 군데 정도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바클레이에서 얘기하는 것은 테리프의 걱정, 그 관세가 지금 4월 2일까지는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추가 상승의 반등에 제한을 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번역기로 돌린 얘기가 되겠는데요. 주식은요 과매도 수준에서 최근에 이번 한 주간 그냥 반등 강보합 정도로 회복할 수 있었지만 관세 불안 4월 1일 앞두고 상향 조정이 제한되게 했으니까 위로 캡을 씌운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트럼프가 4월 1일 관세 부관 시행을 해방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 이 포괄적 관세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방 리스크를 무시하기는 어렵다라는 뜻을 좀 밝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약간은 시장은 좀 보수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시각을 바클레이에서 제시하고 있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은 골드만삭스의 데이비 코스턴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분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의 세 가지 투자 아이디어란 제목으로 내용을 했습니다. 역시 1, 2, 3 이렇게 영어 원문부터 보여드리겠고요. 번역기 돌린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장 변동성에서 둔감한 주식, 그러니까 변동성의 저변동성 주식 봐라. 시장의 움직임에 적은 거. 상대적으로 미국 매출 비중이 높거나 이런 거겠죠. 흔히 얘기해서 방어적 세터인데요. 두 번째는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주식을 선호하고 규모가 너무 큰 건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AI 주식 중에서는 소프트웨어 주식 부분에 집중하자. 소프트웨어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은 그냥 저희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쪽이겠죠.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 시장에서 S&P 500이 큰 상대적 마이너스 한 3-4% 정도 와 있잖아요. 그러는 와중에서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슈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관련된 ETF 그런 시장 자체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포함해서 테슬라가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뭐 강보합 정도로 끝났었는데 오늘 좀 나름 올라갔는데 워낙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오늘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야 주식 팔지 마라. 주식 팔지 마라.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야. 뭐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동성이 크고 있지만 우리 회사 진짜 좋은 회사니까 주식 팔지 마라. 뭐 이건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페덱스입니다. 페덱스도 어저께 가이던스로 아웃룩을 낮췄죠. 그러면서 주가가 오늘 52주 최저가에 떨어졌습니다. 수입 물량이 뭐 조금씩 증가율이 둔화된다 얘기하고 지금 전 세계 물동량이 주는 분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어쨌든 그 결론적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가이던스 낮춘 것이 주가의 직격탄을 맞췄습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Cut is out. 그 컴퍼니의 그 전망을 하향했다 얘기 보셔야 되겠고요. 애플이 그나마 지금 맥7 주식에선 그나마 가장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요.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도 좀 나름 선방하고 더 그 주가가 이제 $900 아래까지 갔었는데요. 지난 주말 오늘까지 포함해서 $900 위에 좀 버티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트코는 워낙 상대적으로 멀티플은 비싼 거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올해 한 해에 언젠가
주식 분할의 소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자입니다. 비자도 좀 쭉 같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역시 비자도 마찬가지죠. 올 S&P 500 중에 최고의 마진율을 자랑하는 그로스망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요. 다음은 금융주 중에 이번 주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저도 이제 어저께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어저께 집에 와서 체크해 보니까 JP모건 같은 거가 이번 한 주간에 금융주 중에는 가장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저희가 벅스에서만 봤었는데 사상체육가라서 벅스에서는 오늘 약간 쉬는 모습 1.3% 어저께까지 사상체육가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장우석 부사에는 많이 얘기하는 우버가 되겠는데 우버도 나름 이번 한 주간에 반등의 좀 큰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쉐브론입니다. 쉐브론과 엑슨모빌인데 쉐브론 지금 어찌되었건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죠. 쉐브론도 지금 52주 최고가 계속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재작년에 정말 안 좋았던 쪽이 민간 의료보험 쪽인데요. 민간 의료보험 쪽에서 많이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많이 또 안 좋았다가 올해 지금 들어서 상당히 많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버를 보여드렸다는데 우버가 좀 강한 이유는 뭐 다른 레스토랑과의 협업 이런 것도 이번에도 있었지만 순현금 흐름이 엄청나게 급반전하고 있는 그런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기기뿐만 아니라 약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대규모 이제 유통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맥켓은 사상제약과 레벨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팔란티어입니다. 앞서 데이비 코스틴도 팔란티어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소프트웨어 쪽을 얘기하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이번 한 주는 그나마 좀 선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죠? 팔란티어는 한 주를 사건 몇 주를 사건 간에 확신 그리고 상당한 지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멀티플이 높은 건 뭐 대표적인 회사니까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AMD입니다. AMD도 엔비디아가 약간 부진하고 우리가 관심권에 좀 했었지만 역시 낙폭과대에 대한 반등 정도로 보고 있겠고요. 한때는 팡이었고요. 맥세븐 시대에서 약간 주춤했지만 주가는 뭐 나몰라라고 갔던 주식인데요. 지금 넷플릭스가 이번 한 주간에 나름 선방하면서 다시 한번 $1,000 도전하는 흐름에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핸드폰의 저장의 그림을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이후 지금까지 보면 S&P 500은 3%, 마이너스 3% 떨어진 반면에 어제도 확인해 드렸지만 올해 하락분의 95% 정도, 92% 정도는 맥세븐의 하락이거든요. 맥세븐은 올 연초 대비 12% 하락. 그렇지만 S&P 500 바깥에 있는 거, 죄송합니다. S&P 500 중에서 맥세븐 바깥에 있는 것들이요. 493개는 플러스 1% 선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너무 한쪽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렇다고는 나머지 맥세븐은 어떻게 되느냐? 저는 맥세븐도 저는 이렇게 크게 앞으로 더 이상 크게 엄청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정도고 가장 큰 거는 이 격차, 포워드 PR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이때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 PR의 격차가. 근데 지금 25배 정도까지 내려왔고요. 물론 이것도 같이 내려왔지만 격차가 가장 최근 들어서 2, 3년 사이에는 가장 줄어든 상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크게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 그림에 많은 분들이 반향을 일으켰던 내용인데 매그세븐이 올해 매그세븐은 물론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에버비, 벅스에스웨이, 존슨앤존스, 코카콜라, 일랄릴리, 엑소모빌, 비자가 올해의 매그세븐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뭐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월가에서 일부에서.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 몇 개의 주식을 갖고 있느냐? 저희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벅스에스웨이랑 비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한 주 이상 갖고 하는 거면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좀 다양한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요. IT 성장주만 투자하시는 분께 약간 속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이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가의 지금 하락은 멀티플이 내려간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생각하다시피 이익이 꺾이면 이제 매롱이잖아요. 그런데 길게 보시면 주말 기준으로 보면은요. 보면 IT 섹터의 ITX의 이익 전망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드리지만 S&P 500 중에서도 S&P IT 섹터의 주당이익입니다. 주당이익의 전망치가 지금 포워드 PR이 지금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익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보여도 이익은 올라갔는데 멀티플이 떨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
있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익 전망이 나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좀 멀티 부러졌다. 멀티 부러져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건 앞서 보여드렸던 매그세븐과 그 큰 것들과 지금 새롭게 올해 강한 것들을 좀 극명하게 비교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초기옥차 해소 올해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옥차 해소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분산 투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대응 전략이 이건 어저께 저희가 굿모닝 비즘했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지금부터 더 분산 투자하는데 한두 종목만 여러분 집중 투자하셨다면 넥스 7개, 나스닥 100 그런 것 좀 보시면 되겠고요. 매그세븐은 워낙 많이 갖고 있다. 그런 분들 조금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100이라든가 S&P 500. 그럼 어떤 분 나스닥만 집중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VTB, 가치주, USMB, 변동성이 적은 주주 이런 것들로 한두 개씩만 시작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분산 투자는 시작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마치겠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주말 라이브를 대신해서 굿모닝 위즈미 주말 특별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